장규석 기자가 오늘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랜만에 경제 얘기를 네. 하신다고요. 네, 오늘 주제는 기름입니다. 그동안 뭐 오세훈 얘기, 뭐 잼버리 얘기 이런 거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좀 전 세계적으로 시야를 좀 넓혀볼게요. 네. 일단 최근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거를 10월 말까지 좀 2달 더 연장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최근 석 달간 이제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올랐어요. 요즘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면 오늘 제가 기름을 넣고 왔는데 한 1000리터당 한 1,750원대, 그러니까 1,700원대 넘었어요. 아까 기름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1,500원대까지 내려간 걸 제가 봤는데 네. 이게 다시 1,700원 넘어가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 예. 전기차를 사야 되는 상황인데. 예. 하여튼 지난 5월까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이게 이제 가장 유가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배럴당 60달러 선이었는데 지금 유가가 한 6월, 7월, 8월 들어가면서 지금 80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시차를 두고 우리 기름값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걸 생각하면 네.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국제 유가는 이 기름을 실제로 쓰고 그다음에 생산해서 쓰는 사용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선물 시장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실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뉴스 하나가 탁 튀면은 바로 가격이 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게 유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2020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떨어진 적도 마이너스요?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름 사면 돈 준다. 이런 건데 네. 사실 그게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선물을 하다 보면 이제 선물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상한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는 게 이게 이제 그만큼 플레이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유가는 전 세계 경기, 그다음에 국제 정치, 네. 그다음 어떤 국제적인 뉴스에 의해서 이제 등락이 이제 그쵸. 반복되기 때문에 네. 이 기름값이 왜 요즘 그러면 오르고 있냐, 요거를 지금 한번 뉴스나 이제 국제 관계 쪽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네. 건데요.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쵸.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가격이 올랐다 하는 거는 수요가 올랐거나 아니면 공급이 줄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그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거나 이런 건데 먼저 이제 수요를 보면 이게 이제 여름 휴가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예. 휴가철에 뭐 비행기도 많이 타고 맞습니다. 차도 네. 많이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미국하고 유럽은 여름 휴가 길잖아요. 네. 긴데 우리나라도 요즘 뭐 2주씩 가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단 자동차 운행이 늘어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이렇게 네. 자동차 타고 이동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하루 정도 그냥 잡아요. 우리나라 네. 이동거리랑은 비교가 안 되죠. 8시간 간다 네. 그러면 가깝네. 그래요. 예. 뭐 그런 수준이니까 이제 네. 자동차를 타고 뭐 짐을 싣고 가족들이 다 이동을 하니까 기름을 엄청나게 써요. 그렇겠네요. 예. 예. 엄청나게 쓰고 심지어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란 말까지 합니다. 이 여름 휴가 시즌. 네. 그러니까 운전하는 기간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이제 여름에 성수기 항공유 수요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여행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이제 항공유 수요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유가들을 보면 한 9월부터는 다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국면을 보여요.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유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경제가 좀 안 좋아요. 지금 네. 중국 경제 얘기 굉장히 많이 네. 나와요. 너무 침체돼서. 원래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제 공장들이 또 이제 풀가동되고 중국 경기가 좀 살지 않을까 이랬는데 생각보다 경제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개발 이제 최대 우리 1위 중국 1위 부동산 개발 네. 기업이죠. 이제 벽개원. 그러니까 이제 중국말로는 비구이 위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입니다. 예, 이름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컨트리 가든으로 많이 이제 국제 뉴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가 이제 10억 달러 정도의 이제 회사채가 만기가 돌아왔는데 이자가 2,25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자를 갚으면 만기가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차환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자를 못 갚아서요. 300억 원을 못 갚아가지고 디폴트 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회사가 300억 원 때문에 네. 그렇다는 사실 거죠. 이 회사가 중국 경기가 어렵다. 작년에 어렵다 할 때도 주택 판매를 해서 83조 원 매출을 냈고 83조 네. 원이요. 네. 3천억 원 넘는 흑자를 냈어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 들어서 갑자기 적자가 급격히 불어나고
300억 원 이자도 못 낸다? 사실 조금 이상한 냄새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경제 논리로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약간 정권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데 요거는 네. 이제 좀 뭐 얘기하자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어쨌든, 이제 의혹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국 경기를 뒷받침했던 이 부동산이 휘청휘청하니까 이제 기름 수요가 이제 줄어들지 않겠냐 해가지고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또 이제 수요를 좀 위축시키는 네. 그런 현상이 나서 이게 이제 좀 원유 가격을 올라가는 걸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 게 뭐냐면 물가입니다. 물가. 그동안 이제 물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하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금리를 올렸어요. 네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계속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네. 올렸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서민들이.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계속 물건값이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이 기름값. 네. 기름값 드디어 휴가도 가야 되고 지금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기름값이 막 2배씩 오르고 한때 2배씩 오르고 이럴 때는 민심이 이제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름값이 최대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중국이 경기 회복이 안 되니까 기름값이 조금 덜 올라가니까 네. 이거는 조금 다행이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바이든의 애를 태우는 또 다른 사이드가 있습니다. 공급 사이드인데요. 중국 말고 다른데요. 네. 사우디의 빈살만하고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그럼 이제 원유 공급 얘기겠네요. 그렇죠. 네. 그 사우디는 이제 거의 이제 원유 공급 수준에 있어서는 그동안 미국하고는 거의 운명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우디가 이제 그 중동의 패권을 유지하면서 미군을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무기를 사주고 대신에 미국은 사우디가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를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이제 페트로 달러 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유를 달러로만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 관계에서. 지금 뭐 일부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로도 결제는 하지만 거의 달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이 거의 이제 아삼육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트럼프 시기에 빈살만하고 좀 이렇게 약간 틀어지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 그때 가슈크지 살해 사건이 있는데 트럼프가 대충 덮었어요. 대충 덮었는데 미국에서 못 본 척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때 바이든이 이거를 이제 인권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빈살만이 열받았는데 이 빈살만 같은 경우 완세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제 그 산유국인데 석유가 언제까지 이게 석유를 쓰겠냐. 지금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석유 사용량을 줄이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에너지 패권이 바뀌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사우디가 우리가 이대로만 가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옴 시티를 건설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재생이다, 원전이다 이런 것들을 미래 산업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오일 머니를 벌어서 최대한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총알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알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비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살만 같은 경우는 유가를 배럴당 85달러 이상을 유지를 하려고 해요. 지금 8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더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산을 합니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페크라고 석유 수출국 기구 하고 그다음 플러스 해가서 러시아까지 들어가 있는 이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 이제 감산하자 사우디가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걸 가만히 안 보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움직여서 감산을 잘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지금 애가 타죠. 애가 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지금 이해관계가 맞았습니다. 사우디와. 푸틴도 군자금이 필요해요. 군자금이 필요한데 군자금을 마련하려면 기름을 팔아야 되잖아요. 기름을 비싸게 팔아야 군자금이 생기고 그걸로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푸틴도 가급적이면 기름값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니까 둘 다 이제 약간 감산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산 원유는 서방 국가들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게 배럴당 60달러 이상 못 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인도가 여기서 어부지리를 보고 있어요. 인도는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위치가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막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를 이용해서 인도가 뭘 하냐면 러시아의 기름을 사서 정유를 해서 딴 나라에 팔아요. 그럼 더 비싼 가격에 비싸게 파는 거죠. 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팔고 그 임을 남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도 총리 모디 총리죠. 모디 총리가 외교를 잘한다. 자기들 제1 원칙이 인도는 인도 편이다.
그러니까 국익이 네네. 1번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나라 중심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네. 국익이 1번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네. 아, 우리는 근데 게다가 덩치도 워낙 크니까 네. 이게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 모디 총리 멋있습니다.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약간 러시아도 붙었다가 미국에도 붙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어쨌든 그 안에서 자기 이득은 최대한 땡긴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제재로 막혔지만 중국하고 인도가 사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림자 선단이라는 게 있어요. 배가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유조선들이 돌아다니면서 네. 어디서 받아가지고 몰래 이제 밀수하는 루트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도 기름을 못 팔진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기름값이 올라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사우디는 감산을 추진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름값이 이제 요동을 치는 거죠. 가끔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요동을 치는데,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계속 이제 다시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미국이 이제 네. 힘이 좋잖아요.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산유국 중에 이제 극강의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네.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기름을 아무도 못 사게 만들어놨어요. 미국이요? 예, 미국이. 네. 그래서 이 나라는 기름을 못 팔아서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경제가 거의 추락을 하고 베네수엘라는 거의 경제가 폭망 위기에 있는 건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나라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원유 구매 자금이 70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네. 이걸 미국이 풀어주라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예. 이거 계속 묶여 있어서 그게 우리나라 국제관계 문제도 그러니까 있었던 2010년에 건데. 이란 핵 개발 때문에 미국이 이란에 이제 제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란 기름 사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란의 기름을 많이 사고 있었어요. 이란 기름이 끊기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돌아갈 상황이니까 미국에다가 요청을 하죠.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MB 때 약간 그 부시하고 오바마 이쪽에서 계속 좀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 그러면은 예외 인정 대신에 달러로 거래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란 기름을 사고 그 돈만큼을 그 돈을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원화로 예치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란이 와서 한국산 물품을 그 돈으로 사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일종의 물물 교환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요. 줄여나가면서 이제 다른 이제 대체선을 찾으면서 경제를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건데 이거를 이제 2018년에 미국이 이것도 안 돼 하고 이제 차단시킵니다. 이때 이제 박근혜 정권 때인데 이게 이 당시에 미국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이란이 너무 막 나가니까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차단시키는데 그러니까 이란이 석유를 팔았는데 아직 한국에서 물건을 안 사갔으니까 돈이 남아 있는 거죠. 이 돈이 70억 달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애가 타죠. 이 돈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내 돈 저기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2021년인가 이 한국 선박을 억류를 하고 막 돈 내놔라 이런 얘기도 이제 이면으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이 못 주게 하니까 못 주다가 이번에 풀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냐? 그러니까 사우디 감산 계속 할 거야? 그러면 나 이란 푼다? 이 얘기입니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4위. 이것도 안 되면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원유 매장량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를 풀면 사실 사우디가 아무리 감산을 해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메시지 카드를 살짝 보여준 거죠, 살짝. 네. 그래서 이제 원유를 둘러싼 이 게임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기름값 오르고 내리는 게 사실 주유소에서 뭐 이제 넣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국제 관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 부분을 알면은 우리가 좀 국제 뉴스를 볼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란 원유를 좀 받아오면 또 경제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란이 풀릴지 안 풀릴지 이게 대단히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우디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이란을 풀어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 수입이 압박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황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저유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유가가 되기 위해서 이란을 풀어준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수출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값을 잘 보면 또 약간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도 생기기 때문에 잘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국제유가 얼마 오르고 내리고 이것만 봤지 사실 이 이면에 이렇게 복잡한 국제가격 얽혀 있는 거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 얘기 들으니까 국제 뉴스 좀 잘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쏙쏙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